12년 내는 언론인 71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네. 오래되셨네. 1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문재인 씨한테 충성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보훈원사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네. 그러다가 방송 아닙니까? 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3월 22일 날 문재인 후보가 MBC 가서 했던 말은 알고 계세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 말씀하셨은 걸로 압니다. 아니,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 가능성 있는 사람이 MBC 가서, 그렇게, 뭐라고 했는가?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후보자한테 MBC 사장 가르라고 오다가 내려왔습니까? 겨우 웃지 마세요. 지금 네.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니, 겨우 후보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뜻을 받들어서 MBC 사장을 갑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아니,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그거 뜻을 받들어서 MBC 사장을 가는지, 임기 끝까지 두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그런다고요. 제대로 혹시 위원장 되시면은 이게 상당히 여파가 있을 거예요. 후보자가 방송위원들은 100분 토론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MBC를 야 이거 완전히 무너졌다고 적폐 얘기를 하면은 방통위원장이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받도록 하는 건지 그게 우리가 판단할 기준 아니겠습니까? 방송위원들은 내 위에 어떤 압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지켜봐 고도 인사라는 게 뭡니까? 고도 인사라는 게 그 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오해는 누가 받겠어요? 인명권자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충성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피해주니까. 종편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할까요? 네. 종편 많다면서요.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편 많다는 것은 종편은 심사하잖아요. 심사. 그러면 종편한테 재갈 물리 놔놓고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많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지 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고요. 방통위원장 앞으로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이 그 종편 많아. 그러면 종편 보고 알아서 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처음부터 생각을 수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말을 너가 종편 너무 많아. 그럼 방통위원장 되면 너가 종편 많으니까 종편 너가 손목 다 내가 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제가 얘기예요. 마음대로 사과를.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도 종편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거짓말하고 말이지. 가짜 뉴스 가지고 맨날 패널들 10만 원 주는 패널들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 방통위원장 될 사람 같으면은 내가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성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혔습니다. 그 어떤 저의 의지를 밝힌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도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 예? 그거는 관점에 따라 지켜야 돼. 정치적 중립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부위원장 할 때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그거는 지켰습니까? 관점에 아니 따라 부위원장 때 안 지키던 사람이 위원장 되면 지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말을 함부로 던져놓고 나면 죽어 남지도 못하잖아요. 부위원장도 정치적 그 말씀은 지켜야 세게 되는 거 듣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사 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뭐 수족 드릇이 드리려면은 뜻대로 하세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뜻대로였어요. 그 대신에 뜻에 따라가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교수의 명예로 다 던지고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 조언 잘 정치적 편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코드 인사라는 얘기 중에서 아주 코드 인사에 정말 적합한 코드 인사다. 그 보원 인사와 코드 인사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알아서 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그 뜻인 게.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언론 방송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되찾는 겁니다. 오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팩트라고.
그거 왜 팩트인 줄 아세요? 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건 허위사실이라 다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다 발표한 내용들을 팩트로 했는데 그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팩트를 하나를 가지고 종편에서 패널이 나와서 1시간을 떠들어요.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사를 보고 종편을 볼 거냐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 그러고 잘할 땐 잘했다 하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심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개 듣겠습니다. 지금 5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을 받고 계시거든요. 지나간 4분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어떤 방송위원장을 하셨는지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들. 다 모르는 분들이신가요? 1대와 2대를 연거푸 지내신 최시중 위원장이 일단은 인구에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사청문을 2번 하셨는데요. 그 인사청문 내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질문은 정치권에서 민주정부 10년간의 언론 탄압을 바로잡는 말하자면 언론 정상화라고 주장을 하는 일의 시작이 바로 최시중 위원장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시중 위원장이 위원장을 할 때 방송 앵커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의 실업자 수준으로 쫓겨나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낭인 생활을 할 정도로 무직 생활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MBC에 물론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인청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수건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가 안 들려요. 수건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오류를 남은 제 인생에서 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현실에서 언론을 장악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론 장악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을 그런데 만나서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KBS에서는 김금주 이사장, 신태섭 이사를 쫓아내고 정현주 사장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아예 쫓아냈습니다. 8월 8일, 다가오는 8월 8일이 그 기념일인데요. 경찰 다 집어넣고 정현주 사장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사장은 1,500억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몇 년 뒤에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경민 앵커를 드러내고 박혜진 앵커를 드러내고 손석희 앵커를 드러내고 엄기영 사장을 쫓아내고 김미화 씨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있는 김성수 최명길 의원도 불리을 당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들어오고 안광환이 들어오고 김장겸이 들어오고 백종문이 들어왔습니다. KBS에서는 이병순, 길환영, 김인규, 고대영이 들어오고 김용진 기자 등 시사 다큐팀이 물러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시사 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폐지됐습니다. 추적 60분, PD수첩의 정부 비판 프로그램은 방송 보류가 됐습니다. 입으로는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몽둥이를 들고 비수로 찔러댄 겁니다. 진시황이 민주주의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시곤 박근혜 정부 4년 똑같습니다. 김시곤 녹취록, 백종문 녹취록, 민주당 도청 사건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위원장은 이계철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을 거쳤습니다마는 이계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잘 모른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원으로서 직접 들었습니다. 최성준 위원장 법과 원칙, 법과 양심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번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경 없는 기자의 언론자의 주수는 31위에서 63위로 추락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마찬가지.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리포트는 36개국 대상 가운데 꼴찌가 됐습니다. 검열 제도로 언론 자유가 취약한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보다 낮게 됐습니다. 곧 8월 달에 개봉이 되는 공범자들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엔딩 크레딧이 바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공범자라는 겁니다. 청와대, 국회, 법원, 총리실, 감사원, 국정원, 방통위, 검찰, 경찰. 이 엔딩 크레딧에 일단 징계를 받은 사람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제 발언을 끝낼 텐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인사로 불이익을 당해서 스케이트장, 스튜디오 관리로 간 사람, 기획, 영업, 사업 이런 부서로 간 사람, 그리고 지사로 쫓겨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최시중이 얘기하는 방송 정상화의 실체였습니다. 이 공범자들의 엔딩 크레딧을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주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거짓이고 정치적 기만이고 범죄고 죄악입니다. 이 엔딩 크레딧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9년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들 관람을 하시기를 희망하고요. 어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그거는 지켰습니까? 아니 관점에 따라 부위원장 때 안 다르다고 지키던 생각합니다. 사람이 위원장 때만 지켜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조심하시라고요. 말을 함부로 던져놓고 나면 죽어 남지도 못하잖아요. 부위원장도 정치적 그 말씀은 책임을 새겨 지켜야 되는 거 듣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사 사장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뭐 수족 들으시 드리려면은 뜻대로 하세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뜻대로였어요. 그 대신에 뜻에 따라가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교수의 명예로 다 던지고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 조언 잘 정치적 생각했겠습니다. 편향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코드 인사라는 얘기 중에서 아주 코드 인사에 정말 적합한 코드 인사다. 그 보원 인사와 코드 인사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알아서 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이게 그 뜻인 게. 그래서 모든 정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상당히 여파가 있을 거예요. 방송위원들은 100분 토론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MBC를 야 이거 완전히 무너졌다고 적폐 얘기를 하면은 방통위원장이 독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받도록 하는 건지 그게 우리가 판단할 기준 아니겠습니까? 방송위원들은 내 위에 어떤 압력으로부터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네.
네, 지켜봐 포도 주시면- 인사라는 게 뭡니까? 포도 인사라는 게 그 전에 후보께서 정치적인 편향적인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서 안 봐도 뻔하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오해는 누가 받겠어요? 인명권자가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기고 알아서 충성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피해주니까. 종편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할까요? 네. 종편 많다면서요.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편 많다는 것은 종편은 심사하잖아요. 심사. 그러면 종편한테 제갈 물리 놔놓고 심사하겠다는 겁니까? 공갈 아닙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많다는, 12년 내는 언론인 71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은 네. 오래되셨네. 1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문재인 씨한테 충성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보훈원사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예. 그러다가 방송 아닙니까? 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3월 22일 날 문재인 후보가 MBC 가서 했던 말은 알고 계세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 말씀하셨은 걸로 압니다. 아니,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 가능성 있는 사람이 MBC 가서, 그렇게, 뭐라고 했는가?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후보자한테 MBC 사장 가르라고 오다가 내려왔습니까? 겨우 웃지 후보인데. 마세요. 지금 네?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니, 겨우 후보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뜻을 받들어서 MBC 사장을 갑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려 그래요. 아니,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그거 뜻을 받들어서 MBC 사장을 가는지 임기 끝까지 두는지 한번 지켜보려 그런다고요. 제대로 혹시 위원장 되시면은 사실을 얘기한 거지 제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고요. 방통위원장 앞으로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이 그 종편 많아. 그러면 종편 보고 알아서 기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처음부터- 생각을 수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말을 너가 종편 너무 많아. 그럼 방통위원장 되면 너가 종편 많으니까 종편 너가 손목 다 내가 지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제가 얘기예요. 마음대로- 사과를.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저도 종편 심사위원들의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거짓말하고 말이지. 가짜 뉴스 가지고 맨날 패널들 10만 원 주는 패널들 불러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 방통위원장 될 사람 같으면은 내가 과거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성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밝혔습니다. 그 어때 저의 의지를 밝힌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도 정치적 중립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잖아요. 예? 그거는 관점에 따라 정치적 지켜야 돼. 정치적 중립을 방통위원장도 그렇지만 부위원장 할 정말 언론 방송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을 되찾는 겁니다. 오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팩트라고. 그거 왜 팩트인 줄 아세요? 다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건 허위사실이라 다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다 발표한 내용들을 팩트로 했는데 그게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팩트를 하나를 가지고 종편에서 패널이 나와서 1시간을 떠들어요.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사를 보고 종편을 볼 거냐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 그러고 잘할 땐 잘했다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오버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서 심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게 듣겠습니다. 지금 5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을 받고 계시거든요. 지나간 네 분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어떤 방송위원장을 하셨는지도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